칼라브리아를 떠난 한니발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했어. 북쪽으로 향하는 그의 뒤로 네로가 이끄는 로마군이 미친 듯이 추격하고 있었다. 마치 전장에서 쓰러진 마르켈루스가 다시 살아나 복수를 꿈꾸기라도 하는 것처럼 로마군의 발걸음엔 집요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 그 끝없이 따라붙는 군화 소리,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한니발의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였지. 반면에 형제가 늘 비슷한 재능을 타고나는 건 아니야. 한니발과 달리 하스드루발은 지나치게 편한 길을 골랐지. 갈리아 병사들까지 합쳐 5만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면서도 그는 신중한 계획 대신 뻔한 선택을 택해버렸어. 포강 유역의 넓은 평야는 행군하기는 쉬웠지만 눈에 너무 띄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지. 포강을 지나 리미니를 향하던 길 위에서 하스드루발은 형 한니발에게 편지를 보냈다. 바람이 불고 어두운 구름이 덮인 평야 위에서 그는 편지를 말아봉했어. 편지에는 그가 지나갈 길목과 형과의 합류 지점이 적혀 있었지. 그러나 그 편지는 결국 한니발이 아니라 로마군의 손에 떨어져 버렸다. 하스드루발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군대를 남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편지를 받아든 네로의 입술은 천천히 미소를 그렸어. 봤냐? 운명의 신이 드디어 우리 편을 드는구나. 그가 이끄는 로마군은 이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숨죽인 채 하스드루발을 기다렸어. 북쪽으로 서서히 행군하던 한니발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가슴속 깊이 퍼지는 서늘한 기운이 그의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어. 그것은 직감이었고 그 직감은 그를 배반한 적이 없었지. 한니발은 눈을 좁히며 중얼거렸다. 하스드루발, 제발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하지만 북쪽의 하늘에서는 이미 까마귀 떼가 검게 떠올라 울부짖고 있었고 그 불길한 신호 아래 로마군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한니발의 가슴에 타오르는 초조한 분노, 그리고 눈동자 깊숙이 피어난 붉은 기운은 앞으로 펼쳐질 피와 공포를 예고하고 있었어. 네로는 과감히 전선을 버리고 밤의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다. 그가 선발한 6,000명의 보병과 1,000명의 기병은 묵묵히 집결했고 모두가 최대한 가볍게 무장했어. 칼과 방패, 창 이외의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내려놓았지. 오직 속도, 그것만이 목표였으니까. 800km의 길이 네로의 앞에 펼쳐졌어. 끝없는 평원과 험준한 산맥이 어둡고 긴 뱀처럼 그의 군대를 집어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지.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굳었고 병사들은 숨조차 아끼며 속도를 높였어. 마치 스스로를 쥐어짜내는 것 같았다. 하루에 겨우 20km가 정상이던 병사들은 이제 하루에 100km를 넘게 이동해야 했다. 그들의 숨소리엔 피비린내가 배었고 발바닥에서는 이미 피가 흘러 신발을 뚫고 흙바닥에 세우며 들었지. 쉴 시간은 없다. 조금만 더 참아. 네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병사들의 등줄기를 파고들었다. 그는 병사들의 고통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행군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 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 옆을 지나던 병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뭐긴 로마지. 내 가족들 목숨 값이겠지. 행군이 계속될수록 병사들의 얼굴에선 절망과 피로가 뚝뚝 떨어졌어. 그들의 눈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 네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났어.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스드루발의 편지에 쓰인 지점과 시간이 박혀 있었으니까. 그가 이끄는 병사들은 어느새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처럼 보였어.
피와 땀, 눈물로 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은 이미 전쟁 그 자체가 되어 있었지. 하루가 지날 때마다 병사들의 표정은 절망에 가까워졌고 행군길을 따라 나부끼는 먼지와 땀, 피냄새가 섞인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네로는 자신을 몰아쓰듯 속삭였어. 이걸 놓치면 다 끝장이다. 반드시 하스드루발을 잡는다. 밤의 어둠 속에서 네로가 이끄는 로마군은 한 줄기 흐릿한 불빛처럼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북쪽으로 향했다. 마치 전쟁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뱃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리미니에서 온 리비우스의 군대는 메타우로강 남쪽 연안에 조용히 진을 치고 있었어. 강물은 거칠게 흐르고 있었고 그 표면 위로 전운이 마치 안개처럼 서려 있었지. 밤이 내려앉자 병사들의 얼굴 위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리비우스는 강 건너편 북쪽 연안에 수경지를 짓고 있는 하스드루발의 변경을 말없이 응시했지. 하스드루발은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해서 로마군을 놀라게 했지만 이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네로와 그의 7,000명 병력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어. 네로가 강행군 끝에 도착한 건 밤이었다. 그는 몸에서 피와 땀, 흙이 뒤엉킨 냄새를 풍기며 군막 안으로 들어섰어. 그의 눈빛은 초췌했지만 승리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 하스드루발이 생각보다 빠르더군. 하지만 이제 그놈의 선택지는 없어졌어. 리비우스가 낮게 말했다. 네로가 입술 끝을 비틀며 웃었어. 그래, 하스드루발은 길을 바꿀 거다. 놈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편하게 가려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빠질 거라고. 그리고 네로의 말대로 하스드루발은 북쪽 강가에 피어난 로마군의 불길을 보고 예정했던 남쪽으로의 진로를 포기했다. 대신 그는 서둘러 길을 돌려 메타우로강을 벗어나기 시작했어. 하스드루발의 선택은 플라미니아 쪽이었다. 아드리아해를 따라 내려가는 길은 막혔으니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지. 하지만 그는 실수했어. 플라비아 가도를 따라 메타우로강을 우회하는 이 길이 처음에는 평탄하게 느껴졌지만 금세 길은 좁고 험해지기 시작했어. 높이 솟은 바위와 가파른 절벽이 양쪽을 에워쌌고 하스드루발의 군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지. 아, 시발 진짜. 여긴 뭐가 이렇게 좁아? 갈리아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퍼졌다. 다급한 젊은 병사 하나가 옆에 동료를 밀치며 짜증스럽게 속삭였지. 야, 좀 제대로 걸어라. 떨어지면 끝이잖아. 하지만 그 발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군가의 발이 절벽 끝에서 미끄러졌고 비명과 함께 몇 명의 병사가 그대로 추락했다. 순간 길 전체에 긴장과 공포가 퍼졌어. 사람들은 혼란 속에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병사의 비명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이제 뒤에서는 네로의 군대가, 앞에서는 리비우스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북으로 가면 막다른 길, 남으로 가면 로마의 병력이 버티고 서 있었다. 피로와 절망이 병사들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졌어. 하스드루발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전장을 응시하며 이내 깨달았어. 자기 앞에 펼쳐진 좁고 험난한 길이 사실은 그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덫,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함정이었다는 것을. 메타우로강 어귀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햇빛이 마치 신들의 심판처럼 잔혹하게 내리쬐었고 대기는 점점 숨막히게 달아올랐다. 플라미니아 가도를 따라 달려온 로마군의 눈앞에는 이제 하스드루발이 이끄는 5만이 넘는 카르타고 병력이 장벽처럼 펼쳐져 있었다. 길게 뻗은 가도를 양군이 나누고 그 좁은 지형 사이에선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다. 싸움의 순간이 서서히 피할 수 없이 다가왔다.
로마군을 지휘하는 네로의 심장은 쉬지 않고 두드려댔다. 네로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군대 강행군으로 기진맥진한 병사들을 돌아봤다. 한 병사는 투구를 벗고 목덜미를 땀으로 흠뻑 적시며 낮게 욕을 내뱉었다. 아씨, 언제쯤 이 더러운 싸움이 끝나는 거야? 병사의 중얼거림에 네로가 슬쩍 고개를 돌렸다. 표정 없는 얼굴, 무표정한 눈빛 너머로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끝나면 너희의 목숨도 끝나는 거야. 메타우로 강이 잔잔히 흐르는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다. 강물은 햇빛 아래에서 핏빛을 띠듯 흐르고 있었다. 이곳이 마지막이라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적군의 맨 앞에는 거대한 회색의 전투 코끼리들이 서 있었다. 동물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을 진동했고 그 뒤를 병사들이 단단하게 방패를 들고 진을 쳤다. 카르타고의 지휘관 하스드루발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숫자로는 압도적 우세였지만 지형이 너무 좁았다. 그들의 거대한 코끼리들도 이 좁은 지역에서는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그는 군사들 사이를 지나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진형을 바꾸지 마. 우리 힘은 압도적이야. 놈들이 밀고 오면 그대로 버텨. 그리고 얼마 후 불현듯 긴장이 팽팽하게 터졌다. 첫 전투의 함성은 누가 질렀는지 몰라도 곧 모든 병사가 입을 열고 함성을 질렀다. 로마 병사들의 소리는 날카롭고 격렬했고 카르타고 병사들의 외침은 둔탁하고 음울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 속에 죽음과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코끼리들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자 전장의 모습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코끼리의 발에 밟힌 로마 병사의 몸이 순간 지식여져 형체를 잃고 처참한 비명과 함께 피와 살점이 사방으로 튀었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피 묻은 칼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전투는 삽시간의 혼돈 그 자체로 변했다. 이러다 전부 죽겠어. 뒤로 빠져. 병사의 절규가 들렸지만 누구도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좁은 전장은 사람들로 꽉 막혔고 칼과 방패, 피와 비명이 난무하며 길 위를 가득 채웠다. 한 병사가 쓰러지자 뒤에 있던 병사가 그를 밟고 지나가며 칼을 휘둘렀다. 비명 소리와 뼈 부러지는 소리, 칼이 살과 살을 가르는 끔찍한 소리가 뒤섞여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다. 이제 끝장이야. 다들 죽는다니까. 옆에서 한 병사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네로는 얼굴을 찌푸리고 칼을 높이 들어올렸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싸워. 이기면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조차 전투의 소음 속에 금세 삼켜졌다. 한 병사가 곁에서 얼굴에 칼을 맞아 쓰러지자 네로의 얼굴로 핏방울이 튀어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쥐었다. 칼이 무겁게 느껴졌다. 한편 카르타고의 지휘관 하스드루발은 이 좁은 가도에서의 전투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전방에서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숨을 헐떡였다. 후퇴해, 후퇴, 진형을 재정비해. 그의 절규에도 병사들은 이미 공포와 분노에 미쳐버린 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눈앞에서 병사들이 칼에 찔리고 밟혀 죽어나갔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그들의 눈동자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뒤돌아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다. 전투의 열기는 강가를 따라 흐르는 바람에 실려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로마군과 카르타고군 모두의 얼굴에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어렸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누구나 생존과 죽음의 간극을 오가고 있었다. 메타우로 강어귀의 전투는
그렇게 긴장감과 잔혹함 속에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음을 맞이할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오직 피와 공포,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전장만이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전투의 시작은 로마 병사들의 날카로운 함성으로 열렸어. 좁고 깊은 골짜기와 벼랑 사이에서 메아리가 울렸지. 그 함성은 마치 신들의 분노가 되살아난 것처럼 하늘과 땅을 두드렸어. 그 거대한 소리에 놀란 건 병사들만이 아니었어. 앞장선 코끼리들은 공포에 질려 어지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지. 미쳤어, 미쳤다고. 저놈들이 도망친다. 코끼리 부대를 이끄는 카르타고 병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미 늦었어. 커다란 회색 몸통이 거칠게 몸을 흔들며 방향을 틀더니 뒤따르던 카르타고 병사들을 그대로 밟고 지식이며 아군 속으로 파고들었어. 피와 살점이 튀고 뼈 부서지는 소리가 지독한 비명과 뒤섞였지. 난리통 속에서 지휘관 하스드루발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 저 미친 괴물들을 빼내, 빨리 빼내라고. 병사들의 비명이 계속되자 하스드루발은 소리를 질렀지만 코끼리 부대의 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 결국 그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지. 코끼리들을 전선에서 이탈시켜, 빨리. 카르타고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코끼리들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흥분한 짐승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 병사들의 비명과 저주, 고통스러운 절규가 카르타고 진영 전체를 뒤덮었지. 이제 카르타고군은 그들이 믿었던 무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 이 혼란을 틈타 로마군도 전면 돌격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었어. 좁은 지형과 높은 벼랑이 로마 우익 병력을 가로막아 제대로 전진할 수가 없었지. 네로는 이를 악물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단을 내렸어. 여기서 버티면 전멸이다. 옆으로 돌아서 적의 측면을 쳐.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지. 네로의 지시에 로마 병사들이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강기슭을 따라 숨죽이며 이동하다가 메타우로 강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흐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방향을 틀었어. 지금이다, 쳐들어가. 네로가 외치자 병사들은 일제히 적의 무방비한 우익 측면을 향해 돌진했어. 전투의 끝은 갑작스레 찾아왔어. 플라미니아 가도를 따라 늘어진 카르타고군은 왼편에 높다랗게 솟은 언덕에 막혔고 등 뒤로는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만 있을 뿐이었지. 퇴로가 막힌 군대는 점차 스스로가 만든 덫 속에 갇힌 걸 깨닫고 있었다. 로마군의 함성 소리는 이제 사방에서 들려왔어. 절망에 질린 카르타고 병사들의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고 비명 소리는 갈수록 높아졌지. 도망갈 곳이 없어. 우린 끝났다고. 병사들의 비명 속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갈리아에서 데려온 병사들이었어. 그들은 맨 앞줄에서부터 무너졌지. 갈리아 병사 하나가 칼끝에 복부를 꿰뚫리자 창백해진 얼굴로 손을 뻗으며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 칼이 빠져나오며 피가 뜨겁게 뿜어져 나왔고 그 뒤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병사들도 어깨와 목이 베이며 무너졌지. 제발, 제발 살려줘. 난 돌아가야 해. 울부짖던 병사의 간절한 외침은 절반쯤 베인 목에서 끊겼고 입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그의 말을 대신했어. 전장에 흩어진 병사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서로를 짓밟으며 도망치려 애썼지만 좁은 지형 탓에 갈 길이 없었어. 그때 로마 병사들이 다시 한번 일제히 함성을 질렀어. 그 함성은 죽음의 노래와도 같았지. 사방에서 날아오는 창과 칼날, 방패와 갑옷이 충돌하며 내는 무서운 쇳소리가 전장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어. 로마 병사들의 칼은 주저없이 적의 살갗을 찢고 뼈를 부러뜨렸어. 갈리아 병사들은 피와 눈물이 뒤엉킨 얼굴로 땅바닥을 기었지만 도망치는 그들의 등을 로마군은 용서하지 않았지.
갈리아의 어린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어. 그의 친구가 바로 앞에서 무릎 꿇은 채 로마 병사의 칼을 맞았지. 친구의 몸에서 터져나온 피가 그의 얼굴을 적셨고 그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 나 죽기 싫어. 돌아가야 하는데 죽기 싫어. 돌아가야